한 국가가 10년 동안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금액은 130조 원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투입 자본의 합계를 넘어 한 시대의 욕망과 조급함을 상징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을 때 세계는 거대한 자본의 파도가 지형을 바꿀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최첨단 칩이 아닙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콘크리트의 흉물들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성지로 불리던 우한 홍신 반도체의 공장을 보십시오. 한때 이곳은 TSMC의 전설적인 엔지니어를 영입하며 승리를 확신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산 라인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성능 노광 장비가 숨 쉬어야 할 자리에는 주인을 잃은 먼지만이 두껍게 쌓여 있을 뿐입니다. 이 차가운 폐허는 우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한신 집적회로 역시 대만 엔지니어들을 대거 흡수하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24년 6월 이들은 단 한 개의 상업용 칩도 시장에 내놓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국가는 중국 제조 2025라는 이름 아래 2025년까지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5년의 수치는 고작 19.4%였습니다. 그마저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땅에 세운 공장에서 만들어낸 숫자를 걷어내면 순수 중국 기업의 자금률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1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은 대체 어디로 증발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 부족으로 멈춘 것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더 깊은 곳, 시스템의 혈관 속에 침투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일본이 쥐고 있던 정체불명의 검은 액체가 조용히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가 알던 경제전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몰락의 이면에는 한편의 잔혹한 연극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쏟아부은 거대한 자본은 혁신의 마중물이 아니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몰려든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눈이 멀었을 때 사기꾼들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술의 성지는 투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우한홍신 반도체의 창립 멤버들을 들여다보면 이 시스템의 결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창립자 중 한 명, 카오산.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 리세하에. 그는 반도체 엔지니어가 아니라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명함 몇 장으로 국가 전체를 기만했습니다. TSMC 부사장, 에이서, 뉴욕지사 부사장. 이 허상을 앞세워 수조 원의 세금을 손에 넣었습니다. 업계의 전설, 장산기조차 이 정교한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HSMC에서의 기억은 악몽이었다고. 회사 기밀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 거대 프로젝트가 애초에 기술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이 고백은 보여줍니다. 사기는 장비의 영역까지 침투했습니다. 최첨단 노광 장비를 들여왔다는 홍보와 달리 채권단이 확인한 것은 쓸모없는 구형 장비뿐이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것이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시멘트 제조사와 요식업체까지 반도체 기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수만 개의 가짜 기업들이 국가 자원을 잠식하는 동안 중국 반도체의 자부심이라 불리던 칭화 유니그룹조차 3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채무 아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기극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 차가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설령 사기가 아니었더라도 그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은 이미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벽은 거대한 장비도 아니었고 막대한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액체, 그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실을 교묘하게 가리기도 합니다. 2025년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중국 제조 2025. 그 청사진은 반도체 자금률 70%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이른바 빅펀드가 동원되었습니다. 여기에 쏟아부은 돈은 62조 원. 지방정부 투자까지 합치면 총액은 13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금 차가운 통계가 내놓은 성적표는 19.4%입니다.
목표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마저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상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이 외국 기업들이 중국 땅에서 생산한 물량이 이 수치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 순수 기업들의 실제 점유율은 전 세계 시장의 10%에 불과합니다. 130조 원을 쏟아붓고도 그들은 여전히 안방을 빌려준 집주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믿음, 자본의 질량이 기술의 가속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오만, 그 믿음은 통계의 함정 앞에서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왜 임계점을 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원인을 내부의 실패에서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을 멈춘 것은 내부의 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검은 액체. 그 저주가 모든 것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인류가 도달한 가장 미세한 영역의 회로를 조각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수천억 원에 달하는 네덜란드 ASML의 노광 장비만을 승패의 관건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기계가 놓인 공장 안에서 정작 반도체의 생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주 작고 은밀한 존재입니다. 포토레지스트, 우리말로 감관객이라 불리는 액체입니다. 이 액체는 빛에 반응해 회로의 패턴을 그려냅니다. 마치 인화지와도 같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쓰는 잉크처럼 아무리 정교한 기계가 있어도 잉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찍어낼 수 없습니다. 포토레지스트가 없는 노광 장비는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치명적인 액체의 공급망을 일본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JSR, 도쿄 옥화공업, 시네츠 화학. 이 이름들은 중국 반도체 공장들에게 생명줄이자 언제든 목을 조를 수 있는 밧줄입니다. 전 세계 고급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0% 이상은 일본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특히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사실상 전량을 독점 공급합니다. 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라는 인간의 인지를 넘어선 세계에서 일본산 액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국가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살 수 없는 물건이 존재한다는 것. 그 사실은 중국에게 소름 끼치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액체의 진짜 공포는 독점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물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죽어갑니다. 포토레지스트의 진짜 잔혹함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금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에 가깝습니다. 약 6개월. 이것이 포토레지스트의 생존 기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화학적 성질이 변질됩니다. 더 이상 미세 회로를 그릴 수 없습니다. 썩은 우유를 마실 수 없듯 기한이 지난 감관객은 수천억 원짜리 공장을 멈추게 하는 폐기물일 뿐입니다. 시간은 중국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11월, 일본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을 향한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시네츠 화학의 대중국 수출은 단 한 달 만에 42%나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본산 소재 공급이 완전히 끊길 경우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전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미국의 장비 금지, 네덜란드의 협조, 그리고 일본의 소재 통제. 이 세 축이 맞물리며 중국을 향한 철의 삼각동맹은 완전히 그물망을 좁혔습니다. 궁지에 몰린 중국은 이제 장비와 소재 없이도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물리 법칙을 거스르려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멀티 패터닝입니다. 굵은 펜으로 가느다란 선을 그리기 위해 같은 자리를 수없이 덧칠하는 방법입니다. 정교한 도구가 없다면 인간의 시간과 노동, 그리고 자본을 무한히 갈아 넣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는 구형 DUV 장비로 최신 스마트폰 칩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7나노 기술을 자력으로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전보의 껍질을 벗기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칩은 진정한 7나노가 아닙니다. 14나노 공정을 억지로 비틀어 구현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덧칠의 대가입니다.
한 번에 끝낼 공정을 4번 반복하면 비용은 4배, 시간도 4배입니다.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오차는 쌓이고 불량률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합니다. 경쟁사들이 최첨단 장비로 단숨에 찍어내는 칩을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형상만 흉내내고 있습니다. 만들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 이것은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꼼수조차 물리적 한계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굵은 매직으로는 아무리 덧칠해도 볼펜 굵기의 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5나노, 3나노로 향하는 길은 멀티 패터닝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중국이 이 늪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일본은 마지막 희망마저 꺾을 결정적인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자본주의의 가장 정교한 규칙들이 국가의 거대한 의지 앞에서 일순간 무력화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 1위 포토레지스트 기업 JSR을 사실상 국유화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국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 GIC가 약 9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전량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JSR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 국가의 전략적 무기로 변모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주주들의 이익과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던 JSR은 이제 일본 총리의 결정 하나로 특정 국가로의 공급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28%를 점유하고 특히 차세대 EUV용 소재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이 기업의 국유화는 반도체 생태계의 판도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본이 이런 무리수를 둔 배경에는 기술을 향한 집착과 경쟁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 섞여 있습니다. 외국 자본,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 혹은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높은 외국인 지분율을 틈타 JSR을 손에 넣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가 일본을 움직였습니다. 핵심 소재 기술이 국경을 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그들은 시장의 투명성을 포기하고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라피더스 설립, 그리고 TSMC 공장 유치, 소재를 인질로 삼아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냉혹한 국가 전략. 그 앞에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라는 꿈은 아스라이 멀어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시나리오를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경험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2019년 7월의 기억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의 거대한 낙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를 포함한 3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을 겨냥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대한 공장들이 멈춰 설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기술의 성벽이 얼마나 얇은 소재에 막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중국과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중국이 쏟아부은 130조 원이 사기꾼들의 주머니와 화려한 콘크리트 건물로 흩어질 때 한국은 그 트라우마를 성장의 연료로 삼았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생존을 위해 결탁했고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국산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들이 일본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2025년 2월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 최첨단 라인에 국산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공급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기는 한국 반도체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법을 넘어 그 칩을 구성하는 원료의 근원까지 지배해야 한다는 생존 본능을 일깨운 것입니다. 이 극적인 반전의 이면에는 기초체력이라는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정점에 서본 경험이 있는 유기체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골격조차 갖추지 못한 채 거대해지기만을 바랐던 이식된 신체에 불과했습니다. 돈은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고 외국 장비를 사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실패의 역사까지 사올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그 역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벌이는 더 잔혹한 게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게임의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 그것은 바로
미래의 설계권입니다. 중국이 자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이 한반도의 거인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한때 이 기업은 TSMC와의 격차, 누적된 적자, 그리고 가동률 저하라는 삼중고 속에서 위기론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삼성은 보란듯이 숫자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3분기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 원. 이 기록은 단순한 실적 반등이 아닙니다. 냉혹한 반도체 생태계에서 포식자의 지위를 되찾았음을 선포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2025년 7월 텍사스에 거친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테슬라와 맺은 2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 삼성전자 역사상 단일 고객 기준 최대 규모, 그리고 2033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 이 약속은 시장의 의구심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가 아닌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비밀은 AI6라는 차세대 칩에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가장 핵심적인 차세대 지능을 삼성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을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심장을 맡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삼성의 진짜 힘은 턴키라는 전략적 우위에서 나옵니다. 설계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구조. 분업화된 TSMC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거대한 수직 계열화의 산물입니다. 고객사는 그저 열쇠만 돌리면 됩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과 공정의 효율성은 기술 주권이 흔들리는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흑자 전환을 목전에 두고 삼성은 이제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전 세계 AI 산업의 설계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부활의 이면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차가운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 패권의 전쟁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안도감의 유통기한 역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결국 허망한 질문뿐입니다. 2015년 한 시대의 야망을 담아 출범했던 중국 제조 2025는 목표했던 고지에 발을 들이지도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 공장을 짓고 외국 기술자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실패와 인내가 응축된 시간의 결정체입니다.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하고 일본의 소재 통제 한 번에 국가적 프로젝트의 숨통이 끊어지는 광경은 우리에게 차가운 교훈을 던집니다. 반도체 전쟁은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을 다투는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누가 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했는가? 그리고 누가 그 시스템의 결함을 먼저 파고드는가? 이것은 생존 게임입니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가 구축한 철의 삼각동맹은 날이 갈수록 중국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기술적 자립이라는 중국의 꿈은 이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다시 일어서려 할 것이고 그 조용한 전진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공포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한국 반도체 역시 승리에 취해 있을 여유는 없습니다. 기술의 격차는 언제든 좁혀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균열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눈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닦인 뒤 다음 파도가 어디를 향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술을 가진 자가 웃는 이 비정한 생태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증명해낸 삼성의 부활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정말로 안전한가? 그리고 당신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반도체 전쟁의 판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성기는 가장 깊은 위기를 견뎌낸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짧은 축복일지도 모릅니다.